인간 사회나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많은 현상은 우연이나 불확실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결과는 뒤죽박죽으로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확률적 사고입니다. 확률이란 본래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A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면 이는 P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숫자 P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에 따라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정된다.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은 대략 4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시오. 이에 대한 설명에 따라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정된다.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은 대략 4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시오.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칭성으로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 보통 수학적 확률이라 부르는 이 방식은 수학적 대칭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사위처럼 동전과 카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자에는 양면의 대칭성이, 후자에는 52장의 대칭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확률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됩니다. 현실의 주사위는 중심에 편중이 있고 동전에는 삐뚤어진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면밀히 말하면 완전한 대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이데아 속에서만 존재하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로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 현실에서는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기본으로 확률을 분석하는 것은 통계학이고 통계에서 확률을 바라보는 방법을 빈도주의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만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제 아무리 대량으로 데이터를 취합해도 산출되는 확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것일 뿐이며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한 횟수인 한 우연의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방식은 아무리 실험을 반복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는 현상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가 처한 환경은 언제나 역사라는 이름의 환경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조건이 동일하다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빈도주의는 유용성을 갖지 못합니다. 셋째, 주관적 심리적으로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 수학적 확률과 빈도주의 확률은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고안해낸 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주관으로 확률을 묘사한다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중 8구 괜찮다라고 말했을 경우 10중 8구라는 수치는 주관적 확률입니다. 즉 현상 A가 일어날 가능성 정도는 P가 아니라 현상 A가 일어날 가능성 정도는 P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이런 생각을 세비지가 발표했습니다. 세비지는 불확실성 하의 인간 행동은 몇 가지 규칙을 충족시킬 경우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 이론과 정합적이다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즉 확률은 인간의 심리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행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 행동이 어떤 규범을 충족시킨다면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 법칙과 정합적이며 확률 이론을 사용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도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베이즈주의라고 합니다. 베이즈주의의 강점은 데이터가 없어도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아도 현재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로 인간 행동이나 비즈니스 전략 등을 분석할 때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이 확률은 인간의 심리나 주관이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한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주관적 확률은 결코 옳은 추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인간이 느끼는 것인 한 이를 심리적으로 파악해 수학화하여 이해하는 것은 나름의 효용성을 지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넷째, 논리학으로 확률을 바라보는 방식. 이 방식은 논리학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현상 A가 발생할 가능성은 P라는 것을 이는 왜인가라는 이유, 근거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자주 올해 프로야구의 우승팀에 대해 논의할 때 팀 G가 우승할 확률은 낮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근거에 대칭성이나 빈도를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칭성은 물론 빈도도 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구팀은 해마다 선수나 감독이 바뀝니다. 선수의 연봉과 나이도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등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추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X라면 Y나 Y 그리고 Z라면 W가 아니다와 같은 고유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감독과 주력 선수의 궁합이 최악이라면 우승은 멀다이거나 저 선수는 전 구단에서 트레이드 당했기 때문에 전 구단과의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놓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와 같은 일련의 논리를 세워서 구단 G의 우승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논리적 확률이라 부릅니다. 현상 A가 일어날 가능성은 P라는 것은 논리적 확률의 경우 현상 A를 가장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사고방식은 수학적 확률보다 역사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과 동시대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확률을 증명 가능성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가 법학자이기도 했다는 점을 안다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시해 이러한 증거의 신빙성에서 추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논리학이 개입합니다. 확률을 논리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도 불확실성을 인간의 심리나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